주신 대로 국민 여론 조사를 해보면 전체 전국 지표 조사인 NBS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의혹을 좀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여론이 65%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국민적 요구는 이 특검 하라는 요구인 건데요. 정권 입장에서는 앞서 이제 의장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역대 정권 그 어떤 대통령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수차례 특검을 거부한 일은 없었다. 이제 이런 말씀 그렇죠. 주셨는데 저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예.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랬고, 예. 또 노무현 대통령도 노무현, 전두환, 이명박 다 그렇게 그랬죠.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이 거부권 행사를 계속 하실 걸로 보이고 여당 설득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그게 그렇게 가족들이나 측근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수사를 하게 하는 거는 대통령 국정 운영의 가장 중심은 대통령이니까 네.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를 좀 제대로 해보고 네. 국민의 삶을 좀 잘 챙겨보고 그래서 훌륭한 업적을 가진 대통령으로 역사의 길이 남고 그리고 뭐 역사의 길이 남는 거는 뭐 나중에 성과라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함으로 해서 태평성대의 길을 만들고 나라를 정말 부강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나선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도 그걸 원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는 길은 제가 보기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데 주변에 잘못되어 있는 거는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네. 그러고 나아가는 게 본인한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친지나 가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발동하기보다는 제대로 그것을 밝혀서 잘못된 부분은 정리하고 네. 그러고 나아가시는 게 대통령으로서도 훨씬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께 그런 말씀을 누차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난 10월 1일 네. 예, 국군의 날 행사 때 네. 대통령 뵙지 않으셨습니까? 네, 뵀어요. 뭐 차담회 같은 것도 하셨습니까? 아니 틈을 안 줘요. 에? 틈을 안 줘. 틈을 안 준다는 게 무슨? 그냥 이렇게 악수하고 지나가니까. 근데 통상 뭐 그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뭐 주요 산부 요인들은 그래도 미리 오셔서 뭐 간략하게라도 티타임 하시고 행사장으로 네, 입장하시고 그렇게 그러면 참 좋겠는데 네, 과거에 그렇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 산부 요인, 오부 요인도 다 미리 가서 앉아 있게 하고 예. 대통령 부부가 나중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테이블도 약간 떨어지게 이렇게 앉았다가 예. 행사 끝나고 악수하고 나가고. 바로 네. 그래서 잠깐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근데 한번 기회는 있었죠. 네. 개원식 할 때 오면은 국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국회의장이 초청하는 거니까 국회의장 그 접견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통령, 국회의장, 오부 요인 앉고 네. 당 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앉고 예. 해가지고 예. 한 10분, 20분 환담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안 오셨죠 거기도. 그래서 한 번도 저는 국가 행사 때 악수해 본 거 말고는 따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것도 참 87년 그 국회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네,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의도적 무시가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제가 이제 요즘은 꽤 성숙 뭐랄까 하여튼 그래서 대통령 비판을 많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지난번 개원식 할 때 네. 개원식 할 때 원래는 개원을 이제 6월 초에 하니까 네. 6월 초에 개원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러저러한 뭐 처음 시작부터 총선 자체가 그랬잖아요. 총선이 굉장히 격렬하게 치러진 맞습니다. 선거고 예. 야당이 절대 다수인 선거고
대통령이 집권 2년 만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대통령 밀어주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 2년차 선거까지는 중간 평가라기보다는 그래도 대통령 밀어서 좀 잘해보자. 앞으로 3년이나 남았으니 그래야 되는데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센 2년이 됐을 때 선거를 해서 야당의 절대 다수 야당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민심이 확 변해 있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 민심을 따라서 민심 변화된 민심을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보통의 대통령이시죠. 그런데 개원식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된 민심의 현장도 보는 것이고 입법부 개원식 할 때 국회의원 다 모인 네. 현장에 오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야의 구성에서부터 예. 한눈에 보이는 거고 또 야당의 분위기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분위기가 어떻다. 선거 결과로도 보지만 딱 눈으로 보는 현장은 거기인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국면 전체가 좀 불리해져 있으니까 네. 대통령이 일을 하고자 하면 다 국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고 해야 되는 거고 국정감사 받아야 되고 그러면 국회에 와서 그렇게 변화된 지형에서 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부의 협조도 구하고 네. 이런 장이 개원식의 장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좀 불편해지니까 이제 대통령 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미루다가 마지막 미룬 게 더 이상 못 미룬다 이렇게 제가 여당 원내대표한테 얘기한 게 9월 2일 정기국회 시작하는 날. 그렇구나. 그것도 이제 예. 그동안 개원식 한 걸로 보면 가장 늦은 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예. 7월 17일 21대 국회도 늦었는데 예. 7월 재헌절 바로 전날 재헌절 때 다 봐야 되니까 또 그렇죠. 예. 재헌절 전날까지는 했는데 그것도 다 넘겼죠. 예. 그래서 9월 2일 날 했는데 그때 국힘에서 개원식 하는 거를 처음엔 반대하더라고요. 개원식을요? 예. 그래서 왜 반대하냐? 예. 엊그제 8월 말에 개원식 하려고 잘 예. 분위기를 잘 맞춰서 28개 법안도 통과시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께서 아직도 좀 불편하다. 대통령께서 불편해한다. 그런 근데 나중에 비서실장 얘기로는 예. 탄핵 얘기도 나오고 뭐 예. 살인자 얘기도 나오고 아. 그런데 거기에 야유할 텐데 거기를 어떻게 대통령 가시라고 하겠냐. 예, 예. 그래서 내가 가시지 말라고 말라고 했다. 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아니 그 살인자 얘기는 개인 의원이 한 얘기고 예. 이건 국회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제 안 오셨죠. 근데 저는 그건 참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부적절한 예, 처신이었다. 대통령께서 국회 오는 거는 예. 본인 대통령이 편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예. 국회라는 데 껄끄럽죠. 네. 거기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대통령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목소리도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런 거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개원식을 안 오는 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다. 국회의장 그 이유 그러고 국회의장을 전혀 만나지 않고 국회의장 목소리라고 하는 게 특히나 야당 절대 다수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인데 네. 그러면 그 목소리는 입법부 절대 다수 입법부를 대신해서 대통령께 전달할 말이 있는 것이고 변화된 민심을 대표해서 대통령에게 전할 말이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해 가시려면 국회의장의 목소리에 경청해 주시는 게 네. 그게 저는 효과적이고 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예산국회 앞두고 대통령 또 시정연설 하러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실까요? 글쎄 오시기를 바라죠. 저는 그 국회에 와서 네. 한번 보시고 네. 만약에 저는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오늘도 뭐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뭐 야유나 서로 이런 거 하지 말자. 네. 그런 얘기 할 거고 대통령이 오시더라도 어쨌든 국가 원수인데 국가 원수에 대한 존중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고 이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건 전 국민이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야당 지지자만 보는 것도 아니고 여당 지지자들도 보고 네.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을 통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가는 장이 돼야 된다. 네. 주장할 바는 주장을 하더라도 예. 서로 예의는 갖추자는 게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할 건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분위기로는 그때 9월 2일이 네. 그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한 거거든요. 예. 그래도 오시는 게 좋다. 예. 그런데 안 오셨어요. 예. 여야가 합의해서 법도 처음으로 28개 통과시키고 바로 전날 여야 당대표가 그야말로 뭐 20몇 년 만에 처음 만나가지고 대화도 한 날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고로 평화로웠던 그 기간이 8월 중하순 기간입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안 안 오셨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국회 개원식을 대통령이 와서 축사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예. 옛날에는 국무총리를 대독시킨 적은 있죠. 근데 이번에는 국무총리 대독도 안 하고 네. 그냥 안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와서 대신한 적은 최근에도 꽤 있어요. 아.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오셨으면 좋겠는데 또 안 오시면 어떠나 그런 네. 걱정이 있죠. 이번- 한번 와서 네. 국회도 보시고 예. 국회의장하고도 얘기도 좀 한번 전화하고, 해보시고 예.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네. 결과적으로 이번 시정연설에는 한덕수 총리 대독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저는 그것이 높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